오늘은 최근 온라인을 뒤흔든 유튜버 수탁 사건의 전말을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수탁 본인이 라이브에서 직접 밝혔던 내용과 공개된 정황, 수사 보도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발단, 한 통의 이메일로 시작된 연결. 사건은 의외로 평범한 연락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수탁에게 한 딜러로부터 이메일이 왔고 내용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구하기 힘든 차량이 나왔는데 수탁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빠르게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수탁은 원하던 매물이 없어서 대체안으로 2년 된 차량을 감가 없이 사기로 한 상황이었고 딜러의 메일은 그 연장선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딜러와 연락을 이어가며 거래가 진행되었고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딜러가 급히 3천만 원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했고 수탁은 거래 관계와 메일로 온 설명을 믿고 흔쾌히 돈을 빌려줍니다. 초반엔 거래도 순조롭게 끝났고 빌려준 돈도 여러 차례 요청 끝에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사소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희귀 매물 홀딩, 2억 송금과 잠수. 딜러는 곧 정말 드문 매물이 나왔다. 홀딩하려면 계약금이 필요하다며 2억 원을 요구합니다. 수탁은 고민 끝에 송금했고 딜러는 7월까지 잡아두겠다. 기존 차가 팔리면 바로 넘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7월 말이 넘어가자 딜러는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탑니다. 메일과 문자로 시작된 신뢰가 흔들리는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세 번째, 의심과 확인, 캐피탈 조회에서 드러난 진실. 수탁은 캐피탈사에 직접 확인합니다. 결과는 단호했습니다. 그런 매물이나 홀딩 기록, 계약금 전달 기록이 없다. 이 사실을 딜러에게 알리자 딜러는 몸이 안 좋다, 공황이다, 인수인계했다 등 말로 시간을 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네 번째, 맡긴 차량에 날아오는 미납 통지서. 다음 날부터 수탁에게 전국 각지에서 차량 관련 미납 통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딜러는 아는 형님에게 맡겨뒀다라며 발뺌하지만 통지서는 계속 쌓였습니다. 결국 수탁은 직접 차량을 찾아가야 했고 차량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은 계약금 5천만 원을 주고받은 관계라며 자신의 주장을 내세웁니다. 수탁은 우선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5천만 원을 지불하고 차를 되찾습니다. 그 사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맡겼을 때보다 약 4,000km 증가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딜러의 변명과 시간 끌기, 조폭 얘기까지. 딜러는 이후에도 계속 변명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토토 사이트에 돈이 묶였다, 조직이 엮여있다, 통장이 묶였다 등등. 그리고 결국 날짜를 미루며 10월 19일 외딴 곳에서 만나 돈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수탁은 의심스러워 거절합니다. 여섯 번째, 현금으로 줄게, 합의서만 써줘, 집 앞 주차장으로 유인. 이후 딜러는 다시 연락해 통장 새로 구했다. 현금으로 줄게, 합의서만 써달라고 말합니다. 수탁은 집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딜러는 계속 주차장으로 유도합니다. CCTV도 있어 괜찮겠다고 판단해 내려간 수탁. 딜러는 조수석 문을 열고 타서 금액 확인하고 합의서 쓰고 가자고 합니다. 그 순간 수탁의 시선은 뒷자리를 향했고 어둠 속에 누군가 숨어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112에 신고했지만 상황은 이미 급변합니다. 일곱 번째, 뒷자리의 존재, 긴박한 위기. 뒷자리에는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숨어 있었고 딜러의 태도는 급격히 돌변합니다. 딜러가 누군가에게 이제 나오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한 장면이 남아있습니다. 이후 짧은 실랑이 끝에 수탁은 제압당하고 상황은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덟 번째, 제압과 제약, 신변 위협과 이동. 수탁은 이 과정에서 신체적 제약을 당하고 정상적인 움직임이 제한되었으며 강제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긴 이동 중에 가해자들은 지속적으로 금전 관련 질문을 던졌고 심리적으로도 극심한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수탁은 라이브에서 그 순간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지도, 그러니까 지금조차도 지금 누군지 모르고 자기는 뭐 이런 일을 한두 번 해본 거 아니다. 작업할 때 회칼 같은 걸로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는데 지금 중식도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중식도는 뭐 이렇게 뭐 하면은 갈비뼈 뭐 뼈에 뭐 걸려가지고 뭐 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근데 저는 그 와중에 이제 생각하는 거는 어차피 죽일 거면 그냥 안 아프게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뭐 나를 내든 뭘 할 거, 그러니까 어쨌든 시체도 숨겨야 되고 뭐 할 텐데. 아홉 번째, 강제 탑승 후 이동, 금산까지. 차량은 여러 차례 정차와 이동을 반복한 끝에 충청 금산 인근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동 중 수탁은 거의 의식을 잃을 만큼 힘든 상태였고 손이 묶여있는 등 자유가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한 발언들은 수탁에게 큰 공포를 주었고 그는 여전히 그 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열 번째, 경찰 등장과 현장 체포. 금산 인근 차량이 멈추려던 그 순간 멀리서 강한 라이트가 다가왔고 딜러는 순간 택시인가? 라며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라이트는 결국 경찰차였고 수색하던 경찰이 현장을 발견해 즉시 개입합니다.
딜러와 공범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수탈은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주차장에서 발생한 상황을 기록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현장에는 32세와 25세 피의자 2명이 있었고 이후 추가 확인 결과 36세 공범이 1명 더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이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입니다. 11번째, 병원으로 이송 확인된 부상. 구조 직후 수탈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의료진이 확인한 소견은 심각한 후유증이었습니다. 공개된 상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굴과 턱 봉합 치료 다수 봉합 자국, 눈 주변 손상으로 인한 시력 저하 일부 회복 가능성, 청력 일부 저하, 손가락 골절, 귀 내부 출혈 및 전신적인 타박 등 수탈은 수술과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12번째, 정신적 후유증, PTSD와 공황. 육체적 상처 외에 더 큰 문제는 정신적 후유증이었습니다. 수탈은 라이브에서 현재 겪는 증상들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코너 돌 때 누가 숨어 있을까 불안하다. 뒤에서 걸어오는 사람만 봐도 심장이 뛴다. 외출 자체가 무섭다. 불면 공황 증세. 그는 현재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며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3번째, 복귀 의지와 마무리. 그럼에도 수탈은 라이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다. 숨을 이유도 없다. 조금 쉬고 난 뒤 방송에 돌아와 팬들과 소통하며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수탁 본인의 발언과 공개된 정황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사실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뢰가 얼마나 쉽게 깨지고 사소한 금전 문제가 어떻게 큰 위협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질 것이고 그때마다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수탁의 빠른 판단으로 그 순간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고 이어 경찰도 이를 놓치지 않고 약 200km 떨어진 곳까지 추적해 피의자들을 검거했습니다. 당시 수탁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는 영상만 봐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초범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부디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